이번에 글로벌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를 위한 행사 모집 웹페이지를 하나 파워 페이지라는 걸로 만들고, 그래서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한 사람에게 이메일로 등록 완료를 알려줌과 동시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는 걸 한번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파워 앱스에서 솔루션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 솔루션에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QR 체크는 뭘 할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분들한테 QR 코드를 보내주면 파워 앱스로 그 해당 QR 코드를 딱 읽으면 파워 앱스에서 그 어떤 분이 오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QR 체크에서 이분이 오셨구나 해서 참석을 누르게 되면, QR 코드를 읽고 참석을 누르게 되면 그분과 관련되어진 상태가 승인으로 참가로 바뀌면서 일련의 다른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 전까지 어, 파워 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QR코드를 만들어서 그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 성공과 함께 QR코드를 보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을 만들면 새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이름은 이 BPB 2023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등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록할 때 사람 이름,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칼럼을 이름으로 해서 만들기로 하고요.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테이블 만들어지면 이제 속성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편집으로 들어가면 지금 있는 걸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름은 있으니까 필요한 거 칼럼을 만들어야겠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적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이게 한글로 전화번호를 칼럼 이름을 쓰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에 전화번호는 그 문자로 인식을 하죠. 폰 넘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듣기만 이름이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걸 영어로 폰이라고 치면 폰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B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표시되는 이름은 한글로 쓸 수 있지만, 스키마 테이블에 진짜 원래 그 칼럼에 관련되어진 세팅은 영어만 입력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 뭐 적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일단 폰으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만든다고 했죠. 이메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글로 이메일을 써도 되는데 한글로 쓰면 또 귀찮으니까 여기 가서 또 이메일 또 써줘야 되니까요. 그냥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역시 그냥 기본 설정에서 만들고 만들어졌죠. 이제 보기는 요거 사람 이름이 네임이었죠.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개를 만들면 얘를 가지고 폼을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정보 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폼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 이제 폰이랑 이메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고 제시까지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폼이 쭉 나왔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registration form이라고 한글로 써도 되지만 영어로 쓰는 게 오류가 적어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ublish를 하면 이제 얘는 그 소식들이 이제 보이게 될 거고요. 다른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부르면 보이게 되겠습니다.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도 리스트 폼 있죠? 테이블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뷰는 특별히 만지지 않겠습니다. 뭐 리스트를 나중에 만들어서 낼 건데 당장에 쓸 일은 없어서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이제 보이는지 테이블 이름이 GPP B2023 registration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검색을 하면 여기 쭉 만들어. 이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따로 하면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테스트 할 때 만들었던 것 같고 이게 오늘 만들었던 거 보시죠? registration 폼에 가면 registration 폼 여기에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빈 페이지로 일단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빈 페이지를 만들면 회사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서식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비어 만약 있다고 치면 여기 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new registration 있는데 새로운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죠. PPB registration 폼을 쓴다고 했고요. registration 폼으로 쓰겠습니다. 따로 뭐 구성을 하고 말고 자식을 할 것도 없이 폼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테이블로 가보면 이게 GPB 2023 있고 폼이 여기 있죠. registration 폼 여기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라면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게 바꿀 수 있었는데 라벨 이름을 이름으로 쓰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세이브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앱스 파워 앱스에서도 할 수 있고요. 폼을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한글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한글로 하면 되게 이상해요. 여기 하다가 이렇게 영어로 리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한글이 뭐 나뭇잎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뭐 조인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조인을 하게 되면 그 조인이 한글로는 메뉴에서는 조인인데 조인을 눌러서 들어가면 조인이 갑자기 참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from이라고 해서 어느 데이터에서 가져올 것인가를 할 건데 이게 뭐 보내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죠. 가지고 이상한 번역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글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글을 쓰면 좋지만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쓰다가 오히려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영어가 정보를 찾아보기도 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참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면 폼을 만들면 여기에 뭐 뭐라 그러죠? 캡차가 항상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캡차를 빼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캡차를 넣어서 하시죠. 왜냐면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하니까 여기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쳐서 여자 이름 바꿔주면 됩니다. 막 이미지도 바꿔줄 수 있고요. 이미지는 눌러서 이미지 가져오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눌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게 뭐 이렇게 일종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시 셋업으로 가서 테이블에 퍼미션을 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일반 뭐 유저가 쓴다고 하면 유저라고 하고 익명의 유저 뭐라지 어나니머스 뭐 이렇게 유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GP registration 액세스 타입은 글로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컨택트 액세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글로벌 액세스 봅시다. 퍼미션은 읽기, 쓰기 뭐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하고 롤은 익명 사용자로 하겠습니다.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일반 유저니까 저장을 해주고요. 아무한테나 보일 수 있다고 이제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한테나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드민 뭐 CP registration 글로벌 액세스 그러면 전부 다 찍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은 어드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제작 관리자 세이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해서 누가 쓸 수 있는지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비지빌리티 가면 사이트 보기에 관련된 권한이죠. 이게 퍼블릭을 할 거냐, 프라이빗을 할 거냐. 프라이빗을 하면 시스템 어드민 롤을 가진 사람만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정한 사람만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사람들 누구누구누구도 접속하겠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요걸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약간 세팅을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공개를 해도 누구한테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리뷰로 가면 모바일에서는 QR코드로 보이게 될 거고 미리 보기로 화면을 띄워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아까 공개했는데 세팅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죠. 요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이게 원래 구글에서 만들었나? 그런데 안드로이드용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누르면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이 사이트를 모바일 앱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업무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걸 만들면 웹에서 돌아오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후에 이게 모바일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루지를 않고요. 저도 사실 안 해봤습니다. PWA는 제가 이제 조금 아는데 그래서 또 비공개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나 봅니다. 이게 세팅이 완전히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세팅이 완전히 된 것 같네요. 요 캡처도 뜨는 거 보니까 확인을 해보려면 눌러보면 알겠죠? 를 하고 여기 비공개 창으로 가서 페이지를 쳐보면 왠지 불안한데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지금 익명에서 열린다는 건 그게 된다는 소리죠. 뭐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오페라 브라우저이고 저놓고 이동을 해봐서 열리면 네 열립니다.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여기에 답을 이제 작성을 해보면 어, 그 데이터가 입력되는 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일동, 전화번호는 010-1234-9874, 이메일은 테스트용 이메일로 쓰겠습니다. 파란 누름이가 아니죠? 이메일 누름이가 로봇 모미 또 하시죠. XX MS KGD 또 제출을 하면 제출이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익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워앱스에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로 가서 입력이 되어진 게 보입니다. 또 만든 날짜는 필요 없고 우리가 볼 거는 이메일하고 폰.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 폼을 만들고 테이블에서 솔루션이죠. 솔루션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솔루션을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 솔루션만 내보내면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기 솔루션에서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캔버스에 모델 드리븐 앱 페이지라고 있는데 페이지가 파워 페이지가 아니라 파워 앱스 포탈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캔버스라고 나오죠. 파워 앱스 포털이라고 파워 페이지 전에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건데 파워 앱스에서 지금은 작년 10월부로 파워 앱스 포털이 파워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생긴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 막 스크린별로 만들고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워 페이지가 훨씬 더 직관적이라서
우리는 파워 페이지로 이제 이걸 가지고 파워 페이지로 만들고 파워 앱스도 나중에 QR 체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웹사이트 만드는 거, 등록용 웹사이트 만드는 거 해봤습니다. 방금 쿵 하는 소리는 우리 집 고양이가 뛰어내린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